예, 면적입니다. 면적, 높이, 층수 나오는데 왜 면적을 공부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예, 면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음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자, 거음폐율과 용적률. 건물 지을 때 항상 거음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되죠? 자, 거음폐율은 예, 수평적 규모를 제한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용적률은 뭘 제한한다고 했어요? 예, 수직적 규모 제한. 그죠? 수직적 규모 제한. 그럼 거음폐율이 뭐였어요? 거음폐율이란 이미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는데, 거음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거음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그러면 예,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예, 우리 예, 대지 면적 예를 들면 거음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거음폐율이 50이다 이 말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거음폐율이 50이면 건축 면적은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예요? 대지 면적의 50%만. 그럼 여기는 지을 수 있는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 500이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연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몇 배? 3배죠? 3배. 그러니까 이 건축 연면적은 얼마가 돼요? 1000 곱하기 3 그랬더니 3000제곱미터. 이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제 요걸 볼 거예요. 그러면 면적을 산정할 때는 기준이 있죠. 면적 산정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비춰지는 면적. 이것을 우리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치는 면적. 그 다음에 면적을 산정할 때는 예,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심선 기준. 예, 이게 면적 산정 기준이다.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이 거음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 방금 전에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건물을 짓는데 거음폐율이 50%다. 이 말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얼마라고요? 예, 50%다. 그죠? 50% 0.5죠? 그러니까 최대 건축 면적은 500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빈 땅으로 남겨둬야 되죠? 공지 면적은 최소한 50% 이상 확보해라. 그래서 이 대지 면적과 예, 이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이게 대지 면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제 면적을 산정할 때 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대지 면적 어떻게 산정한다고? 면적은 어떻게? 수평 투영.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 면적은 어떻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나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배웠어. 소유업이 미달돼서 건축이 후퇴되면 그 도로와 건축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했어요? 포함하지 않았어요? 포함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칙을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하는 겁니다. 대지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건축 면적입니다. 자,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건폐율이 50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500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면적을 이야기해요. 흔히 말하는 건물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집터, 건물터, 그죠? 자, 그 건물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건물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건축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 지붕이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축물인데, 요게 벽이라든지 또는 기둥이 있다. 지붕과 기둥이나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러면 면적 산정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평 투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죠. 근데 수평 투영하는데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인데 뭘 기준으로 투영시킬 것이냐? 지붕의 끝에 부분을 둘러싸인 이 부분을 수평 투영한 이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붕을 받쳐주는 벽이나 기둥을 중심으로 수평 투영할 것이냐? 우리 법에서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지붕의 끝에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게 아니라 지붕을 받쳐주는, 자, 이 벽 있죠?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무슨 면적이에요? 이게 건축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중심선 그랬잖아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그런데 건물이 지붕이 있고 이렇게 벽으로 딱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이 아예 없는 구조가 있죠.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이 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전체 통이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형태. 그러면 벽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그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 또는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가 벽이 있어요. 벽이. 자 벽이 이렇게 딱 있는데 벽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벽이 두껍죠? 이게 벽인데 벽이 두껍잖아요. 벽이 이제 평면도 그래서 이게 벽입니다. 그러면 이 벽의 안쪽 여기가 지금인데 이 벽의 안쪽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내부선이죠. 내부선. 이 내부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목치수다 그래. 안목치수. 그래서 안목치수란 그릇의 안쪽을 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안목치수야. 안목치수. 근데 벽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이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 이게 건축 면적. 이 면적이 50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지붕의 끝에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500이 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을 건축 면적.